가격 부담스러워서 못 사겠다, 가격 때문에 포기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분들이 올해는 꽤 많았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래도 기다린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올해 차를 안 사길 잘했다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올 정도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얼마 전까지 계속 언급해드렸던 게 전기차 업계가 전체적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거였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전기차 업계, 전기차 회사들이 숨 고르기를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방향을 다시 명확하게 잡고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숨 고르기 기간 동안 여러가지 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중에선 가격과 관련된 게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국내를 포함한 전기차 시장에 출시될 신차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내 차니까, 소중하니까. 그런데 이 많은 걸 대체 어디서? 세차용품 넘버원 N09. 새롭게 정해진 방향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존엔 전기차가 전세기를 장악한다, 그러므로 전기차에 올인해야 한다, 대부분이 이런 방향으로 갔다면 이제는 이게 아닌 거죠. 전기차가 전세기를 장악하는 게 아니라 비중이 늘어나는 것 뿐이다. 우선 이게 가장 먼저 깔리는 전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단위로 본다면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차 모든 종류의 차를 잘 만들고 팔고 있던 회사들은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 비중만 조절하면 되는 거고, 하이브리드 차나 내연기관차가 부진했던 회사들은 아예 전기차에 집중해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비집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저가형 전기차 내지는 보급형 전기차다, 이렇게만 설정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건 당연히 전기차를 구매할 예정이었던 소비자들한테도 희소식이라고 봐야겠죠. 기존에는 전기차가 너무 비쌌고 거기에 불편하기까지 했던 대신에 보조금이 어느 정도 구매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보조금을 받아도 비싸고 굳이 불편한 전기차를 사야 하냐는 생각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로 넘어가는 차주들이 많았단 말이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전기차도 내연기관차랑 비슷하게 저렴하게 출시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고, 최근에 LFP 배터리를 장착한 보급형 모델들이 이 흐름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출시될 신차들은 가성비 전기차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포인트인데요. 당연히 국내 브랜드들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내년 전기차 시장은 기아가 굉장히 두드러질 겁니다. 내년 2분기 안으로 EV3가 출시될 거라고 하죠. 소형 전기 SUV고 셀토스 크기 정도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이 EGMP 플랫폼으로는 최초로 소형 전기 SUV가 나온다는 건데요. 여기에 크로스오버 세단형 전기차인 EV4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이 차 역시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합니다. 지난달 EV데이에서 EV3, EV4, EV5 이렇게 세 종의 차를 공개했고 중소형 모델 가격은 35,000에서 5만 달러, 우리 돈으로 4,500만원 선에서 6,500만원 사이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균 보조금을 생각하면 실구매 가격이 3,500에서 5,5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건 중간에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KGM은 토레스 전기차 가격을 3,500만원 수준으로 맞춰버렸고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수입차 회사들도 이 정도 가격대로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죠. 수입차 회사들도 3,000만원대로 가격을 책정하고 있어서 국내 브랜드인 기아도 가격 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아가 판매하고 있는 차들만 놓고 봐도 EV6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EV6 가격이 미국 기준으로 42,600달러부터 판매 중이라고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작은 차들이 가격은 더 비싸면 안 되는 거니까요. 내연기관 모델도 신차가 있습니다. 스포츠지랑 K8이 페이스리프트 예정인 걸로 알려졌죠. 현대차는 캐스퍼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레이 EV랑 경영 전기차 시장을 끌고 갈 건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캐스퍼 전기차 예상 가격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레이 전기차랑 비슷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얘도 가격 조정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출시까지 시간이 남긴 했지만 르노가 보급형 전기차인 암페어를 론칭하면서 트윈고 전기차를 공개했잖아요. 얘 가격이 2,800만원 이러면서요. 보조금을 포함하면 1,800만원 정도로 살 수 있다는 건데 해외 시장에서도 얘랑 비슷하거나 저렴해야 팔리겠죠. 현대기아차 소형 전기차들은 지금 가격 전망을 하는 것보다도 출시될 때쯤 나올 경쟁차들 가격에 따라 범위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KGM도 신차가 있죠. 내년 6월쯤 토레스 쿠페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토레스 쿠페는 예명이고 토레스랑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게 나올 거라서 이름도 아예 다르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KGM 내부적으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나중에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토레스 픽업 트럭이 출시됩니다. KGM 차량 가격들을 보면 렉선 스포츠가 렉선보다 저렴합니다. 토레스 픽업 트럭도 토레스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는 보조금 포함 가격이 3천만원 초반, 많게는 2천만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토레스 크기의 픽업 트럭을 2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면 얘도 또 한 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르노코리아도 신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하이브리드 중형 SUV로 알려진 오로라 1이 드디어 출시되고 중국 지리차랑 협업한 차면서 국내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차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보다는 중형급 이하 신차들이 주목을 받는 게
내는 신차 시장이고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 같은 친환경차 위주, 여기에 가성비가 강조되어야 하는 차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친환경차를 부담스러워했던 소비자들한테는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에는 수입차 회사들의 가격 경쟁이 국내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숨고르기 이후에 다시 방향이 결정된 친환경차 시장,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요? 모든 브랜드가 순수 전기차 회사로 전환될 거다. 일단 이건 아닌 게 됐죠. 대신 전기차에 자신이 있거나 중국과 같이 자본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회사이거나 내연기관 차나 하이브리드 차에서 부진했던 브랜드들은 전기차 시장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거죠. 테슬라는 애초에 전기차만 만든 회사고 원래부터 1등인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숨고르기에선 논외라고 할 수 있고, 볼보나 폴스타, GM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이브리드 차에도 자신이 있던 회사들은 여기도 틈새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현대차그룹이 탄탄대로를 걷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이브리드 차도 돈이 되는 제품이고 하이브리드 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일본차 회사 말고는 없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큰 방향은 이렇게 잡힌 상황에 이제는 다시 세부적인 계획 수정과 보완에 들어간 단계입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배터리 외에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 예컨대 공정 자체를 바꾸는 걸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아예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은 볼보가 최근에 새로운 소식을 내놨죠. 지리차랑 전기차 시장에서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내고 있잖아요. EX30 같은 보급형 전기차, 얘는 가격이 보조금 포함 3천만원대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격이 4,700만원 정도 하니 이 가격 그대로만 들어와도 3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한 거니까요. 이런 차들도 출시함과 동시에 아예 프리미엄 미니밴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비싼 차뿐만 아니라 보급형 모델도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에 첨단 소프트웨어 테스트 센터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볼보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판매량이 막 두드러지는 회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얘네는 순수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회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위해서 코어 컴퓨터랑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역량 강화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테스트 장비를 200개 정도 갖추고 있고 향후에는 500개 정도의 장비를 수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걸 갖추려고 우리 돈으로 37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르노도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보급형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이 암페어인데 이 브랜드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2천만원대 트윙고 전기차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은 2,800만원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시장 상황에 따라 1,900만원대로 낮춰서 출시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아예 보급형 모델 전용으로 쓸 전기차 플랫폼도 공개하고, 암페어 브랜드 출시 자체가 중국 저가형 전기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놓고 만든 거라고 하니 이미 저가형 전기차 시장이 치열해진다는 방향 자체가 명확해진다는 거죠.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뛰어들 수밖에 없고요. GM도 테슬라 기가 캐스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었던 협력 업체를 아예 인수해버리면서 전기차 가격 인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도 당연히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 3분기까지 미국 전기차 판매량 2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1위는 테슬라로 판매량은 거의 49만 대에 가까웠고 시장 점유율로 치면 57.4%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은 2위, 점유율은 7.5%라고 하고요. 3위는 쉐보레가 차지했고 점유율은 5.9%였다고 합니다. 이미 현대기아차도 보급형 전기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보급형 전기차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박리 다매와 점유율 상승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은 필수 조건이고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게 당연하면서 이미 국내에 출시 예정인 신차들만 봐도 가격이 매우 중요한 차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는 비싸다는 편견이 서서히 깨지고 있고 이미 경쟁은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내년부터는 가격 때문에 정차를 못 산다는 말은 많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저가형 정차를 원하던 소비자들한테는 꼭 필요한 차들이 줄줄이 출시된다고 하니 내년에는 시장 판도가 어떻게 될지 더욱 주목되는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